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당신을 만나 힘겨운 하루를 또 버티고 보잘것없던 내 삶도 이제 빛나고 당신을 만나 사랑에 아팠던 상처도 이젠 아무런 다시 웃을 수 있죠. 감히 나 그대에게 영원을 약속해요. 당신을 만나 꿈 같은 사랑을 하고 당신을 만나 그리움의 눈물도 흘리고 언제나 내 곁에 이대로 머물러요.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사랑합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만나.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김호중, 송가인의 당신을 만나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신을 만나 힘겨운 하루를 또 버티고 보잘것없던 내 삶도 이제 빛나고 당신을 만나 조금 더 나은 날 만나고 당신을 만나 겁없이 꿈을 꾸고
요즘 만남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키아또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 때 힘을 주는,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꿈을 꾸게 해주는 그 당신 있으신가요? 저는 딱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요 며칠 고마운 그분께 감사하기는커녕 좀 함부로 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반성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말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거, 사랑해야 하는 거 당연히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을 생각으로만 간직하는 것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오늘 꼭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베란다 식물 연구소 김연아 소장님과 함께하는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음악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봄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거울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 소장님 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요즘 바빠요. 봄이잖아. 봄 바쁘죠. 네, 머리도 흩날려줘야 하고 콧구멍도 개방해야 하고. 맞아요. 여기저기 예쁜 곳 있어 사진도 좀 어, 찍어야 맞아요. 되고. 사진 찍으러 다녀야 하고 맞아요. 바빠요. 또 우리 네. 지난달에 봄꽃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막 주변 돌아다니면서 오 여기 벚꽃 있네. 오 여기 뭐 있네. 뭐 이렇게 찾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한테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전에는 아무 그쵸. 생각 없이 다녔는데 그 이제 식물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식물들을 볼 때 허투루 보이지 않고 요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또 재밌었던 게 저희 얼마 전에 책으로 힐링 한 잔 선생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구근 심으신다 그래서 아 구근이요 저 알아요. 가을에 심는 구근 있고 봄에 심는 구근 있죠. 이렇게 좀 아는 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을까요? 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봄꽃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촉이 좋았는지 올해 벚꽃이 상당히 일찍 폈다고. 맞아요. 네. 지금 만개했다고 일찍 3월 말에. 그래서 제 촉이 좋았나 싶었는데 오늘은 식충식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와, 식충식물이면 그 벌레 잡아먹는 식물 맞나요? 네, 순 우리말로 붙이자면 벌레잡이 식물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입니다. 뭐 때로는 육식성 식물, 뭐 육식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 습지 같은 곳에서 잘 자라는데 그런 토양에서 생물 생존에 필요한 질소나 인산이 수분에 이제 뺏겨서 이제 양분이 부족한데 그 양분을 그런 벌레라든가로부터 이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식물들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수분도 흡수하고 영양분도 흡수하는데 그 습지 같은 데는 좀 그렇죠. 이게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죠. 주위에 다른 영양원을 얻기 위해서 일부 식물들이 선택한 식충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전문적인 그 방충 제품만큼은 못하겠지만 식충식물로 방충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솔직히 주로 파리나 모기와 같은 소형 날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 지금 그쵸. 오고 있죠. 따뜻해지면 그렇죠. 특히 여름 되면 아우 막 이렇게 아, 모기. 그렇죠. 파리보다 힘든 게 모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바로 비운다고 해도 그 잠깐 사이에 또 뭐가 이렇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첫파리 같이 금방 생기죠. 맞아요. 또 네. 음식들이 그런 게 많이 생기는 음식들이 제철 음식인 거 가요. 그쵸. 그때 달달한 과일 껍질도 이런 거 많으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파리지옥 같은 경우 모기에 나타나는 시기에 많이 팔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름만 지나면 또 관심을 끊어요. 그쵸. 이제 벌레들이 안 보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날이 선선해지고 추워질수록 날벌레 등이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겨울 때쯤 되면 또 알아서 비실비실 하다가 이제 운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안 찾으시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얼마 전에 파리지옥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들었나 봐요. 근데 엄마 파리지옥이 뭐 파리도 잡아먹고 모기도 잡아먹는데 이렇게 하면서 벌레를 이제 다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무서워하는 걸 알고 이러니까 어머 우리도 파리지옥 키우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대부분 벌레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잡아먹으니까 오히려 벌레가 이쪽으로 더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당연히 벌레가 생기면 얘가 없애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굳이 얘가 있으면 이쪽으로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얘가 유인을 하니까. 유인해야 하니까. 진짜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유인된 것은 덫에 걸려서 이렇게 잡아먹혀 버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인됐으면 잡아먹었으니까 괜찮다. 혹시 식충식물 중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파리지옥하고 네펜데스? 음흠. 근데 이제
더 생각이 안 나서 그렇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솔직해지세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본격적으로 식중식물 이제 소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아이유와 김연아의 얼음꽃.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비고
나를 믿어요. 날 사랑해줄 수 있는 내 모습을 지금 나 울어도 슬픈 게 아니죠. 아픈 마음이 타고 가늘일 뿐 나를 눈이 아닌 맘으로 봐요. 그 안에서 또 피우는 나를 어디까지 온 건지 뒤돌아보면 저 많은 발자국들 그걸로 됐어. 난 잘하고 있어. 내 삶이니까 내 길이니까 지금 나 울어도 슬픈 게 아니죠. 아픈 마음이 타고 가늘일 뿐 나를 눈이 아닌 맘으로 봐요. 그 안에서 또 피우는 나를 지금 날 손을 내밀면 놀라지 말고 날 말없이 일으켜줄래요. 나와 잠시 함께 길을 걸어요. 한 사람만큼 무너진 길을 식충식물은요, 특별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으로 곤충 등 작은 동물을 잡아 그것을 소화시켜서 양분의 일부를 얻고 종류가 달라지는데 포충낭을 가진 종류가 있고요. 파리지옥과 같이 개폐기구가 있는 포충엽을 가진 종류가 있고 벌레잡이 제비꽃과 같이 점액을 분비하는 선모가 있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듣다 보니까 포충낭 그러니까 왠지 벌레를 이제 포충, 벌레충, 낭, 주머니낭 뭐 이런 뜻인가요? 벌레 잡는 주머니라는 뜻인가요? 네, 네. 아하, 그 포충낭이라고 하는 잎이 변형된 그 주머니 꼴을 가진 그런 기관을 가진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낭자가 주머니 낭. 우리가 혹시 포켓몬스터 아세요? 그 포켓몬스터 네.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피카츄. 저는 잘 안 봐서 피카츄밖에 몰라요. 저도 피카츄밖에 모르는데 네네. 그 우츠보트라는 포켓몬이 있어요. 그 캐릭터 보시면 이렇게 그 네펜데스 그 네, 모양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모티브로 했다고. 그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길다란 주머니처럼 생겼죠. 음흠. 식물인데. 네. 네. 네펜데스는 원래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야생하는 식물이에요. 이 과에 속하는 식물이 전 세계에 약 70여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네펜데스 같은 경우는 잎이 변형되어서 만들어지는 포충기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속에 수액이 들어있어서 작은 벌레가 빠지면 죽고 이것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인데 잎이 이렇게 약간 주머니처럼 생겨서 길쭉한 주머니처럼 생겨서 그 안에 수액이 있어요. 수액, 수액이 들어있고 그 안에 벌레가 빠지면 죽고 얘는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산다 이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충남 입구에 뚜껑도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열고 닫고는 할 수는 없고 빗물이 통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화액이 희석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뚜껑과 포충낭 입구에 꿀샘이 있는데 벌레를 유인하고 포충낭의 입구는 미끄러우니까 그 벌레들이 포충낭으로 이렇게 빠지기 쉽겠죠? 네, 그 주머니 같은데 그런 빠진 벌레가 거기서 죽게 되면 이걸 이제 영양분을 분해해서 얘가 흡수를 하는 거죠. 네, 익사하는 거죠, 익사. 아이고, 네. 네, 그 소화액의 익사가 되는 거죠. 북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인데요.
이들 식물이 관상용으로 이렇게 온실에서 재배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온실에서 재배하잖아요. 네. 저 국립수목원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열대 온실 그쪽에서. 네, 맞아요. 네네. 그 가운데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벌레잡이 제비꽃도 봤던 것 같고 네펜데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습생식물로서 통발과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통발도 잎이 변해서 된 벌레잡이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곤충 등을 먹이로 하죠. 어우, 신기하네요. 포충낭을 가진 식충식물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포충엽을 가진 우리 식충식물을 설명해 드릴게요. 포충 엽 하니까 낭은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거 알겠는데 엽은 그런 이제 잎사귀처럼 생겼다. 뭐 네, 이런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개폐기구가 있는 포충엽을 가진 종류예요.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똑똑하십니다. 네. 육상식물 하는 종류하고 수중생활을 하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육상생활을 하는 종류로 끈끈이 귀개과에 속하는 파리지옥 있고 파리지옥 아는 거 나왔네요. 수중생활하는 종류로 끈끈이 귀개과에 속하는 벌레 먹이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파리지옥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네네. 파리지옥은 혹시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자연 영상 같은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조개 껍질처럼 위아래 뚜껑을 이렇게 닫는 모습이거든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날아가다가 거기 살짝 앉으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박수 그쵸, 치는 그쵸. 것처럼. 네. 근데 뚜껑이 아니고 입이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벌레 잡아먹는 식물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파리지옥이죠. 근데 그 유명세에 비해서 오히려 벌레를 못 잡는 편에 속해요. 네. 그 다큐멘터리 영상 보면 저는 기억하는 게 이제 파리 같은 게 날아왔다가 살아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죠. 아까 포충낭, 네펜데스 같은 경우는 물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데. 미끄러워서 못 나오는데 네. 네, 얘네들은 그냥 살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처럼 솟은 포충잎의 끝이 이렇게 속눈썹을 닮았다고 해서 학명도 디오네아 무스시플라라고 라틴어로 뜻이 디온의 여신의 눈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이게 눈썹 같네. 눈썹, 이렇게 마스카라 입 끝에, 이렇게 그쵸, 예쁘게 그쵸. 올린. 아하, 그러네요. 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비껴서 얘기를 하자면 디오네가 미의 여신 비너스의 엄마인데요. 그 영어권에서는 비너스의 속눈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굳어져서 일반적으로 파리지옥을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의 상식을 알아가네요. 뭐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 이 식물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 바로 포충잎인데 딱 봐도 이렇게 주둥이나 덧처럼 생긴 이 잎은 먹이로 먹을 벌레가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닫히잖아요, 뚜껑이. 네. 예. 못 닫힌 도망가죠. 이제 못 도망갔을 경우에 네네. 가둔 뒤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죽여서 녹여 먹어요. 이름이 파리지옥이긴 한데 적당한 크기의 뭐 벌레나 심지어 뭐 개구리 같은 작은 동물까지도 네. 예, 뭐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파리나 모기 같은 것만 먹을 것 같은데, 야, 개구리는 좀 크잖아요. 그렇죠. 와, 소화력이 좋은가 봐요. 파리지옥한테 물어보세요. 네. 일단 잡힌 벌레는 곧 소화액에 의해서 외피부터 서서히 녹아내려서 결국 외피 찌꺼기 일부만 남긴 채 식물의 양분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신이 녹아서 그 벌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차라리 진짜 뭐 어떤 동물들처럼 신경망을 딱 끊든지 기절을 시키든지 뭐 이런 다음에 잡아먹으면 고통이 좀 덜할 텐데 나는 살아있는데 옴짝달싹 못하게 꼭 잡아놓고 서서히 녹여서 그거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고통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네. 입 안에 그 세 쌍의 감각모가 있어요. 감각모를 건드린다고 바로 이렇게 다치는 게 아니고 한 번 건드리면 반쯤 다쳤다가
한 40초 정도 이내에 감각모가 다시 건드려지면 완전히 다쳐요. 살짝 다쳤다가 네, 한 네. 번 더 건드려지면 확 닫아서 진짜 못 도망가게 네, 꼭 그 잡아서 먹는군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도망가는 파리를 보면 한 번만 건드려서 약간 반쯤 다친 경우에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감각모를 건들지 않은 거죠. 딱 다쳐야 하는데. 아 근데 왜 그렇게 하나요? 한 번에 딱 잡으면 좋잖아요. 그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그러니까 허탕을 쳤을 때 쓸데없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얘가 먹을 만한 먹이가 아니라 그냥 살짝 건드리고 갔는데 얘가 만약에 닫았을 경우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 똑똑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레가 운 좋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뭐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서 감각모를 한번 건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화에서 얻은 에너지보다 소화시키는데 잃는 에너지가 더 많은 작은 벌레는 그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식물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 식물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본인의 그 생존 조건을 또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적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런 생존 방식이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가 있어 보이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김새와 특이한 생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상용이나 교제용으로 많이 재배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서 키우기가 쉽진 않거든요. 벌레를 유인할 수단이 없고 크기도 작아서 방충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듯합니다. 뭐 진짜로 파리나 모기를 잡아먹게 해서 놓기는 좀 그렇지만 보기에는 좀 가장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렇게 키울 경우는 괜찮지만 정말 모기랑 효과를 파리를 없애기 위해서 키울 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로콜리 너마저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친구가 내게 말을 했죠. 기분은 알겠지만 시끄럽다고. 음악 좀 줄일 순 없냐고. 네 그러면 차라리 난 갈게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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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na나나나나나나나나na나나나나나나나na나나나나나나na나나나나나na나나나나나na나나나나nana나나나나nana나나na나나나나나na나나나나na
아까 포충엽을 가진 육상식물이 그 파리 지옥이라고 했다면 수중 생활을 하는 식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고인 물속에서 자라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고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마디에서 6개나 8개 잎이 이렇게 돌려나는데 잇몸이 바구니처럼 생겨서 이렇게 조개처럼 여닫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벌레를 소화하고 흡수해요. 흡수하고 소화하는군요.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그 뿌리 없는 식물인데 이렇게 줄기만 있는데 아까 바구니 모양으로 그 이게 붙어져 있고 그 안에 벌레가 쏙 들어가면 그걸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 너무 우리 잘하신다. 면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흡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천천히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번에는 밀생한 선모를 가진 잎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종류를 말씀드릴까요? 끈끈이 기계과에 속하긴 해요. 아까 파리지옥이나 벌레 먹이 잠깐만요. 말처럼 끈끈이 기계과에 속하는 끈끈이 주걱이라든지 긴잎, 끈끈이 주걱, 끈끈이 귀개, 통발과에 속하는 벌레잡이 제비꽃, 털잡이 제비꽃 등이 있어요. 끈끈이 주걱이라든지 벌레잡이 제비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닌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포충낭처럼 주머니 모양도 아니고 뭐 이렇게 포충 엽처럼 이렇게 뭐 딱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얘는 우리 그 왜 이렇게 옛날 생선 가게 보면 끈끈이 풀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거기 딱 네. 달라붙으면 네. 영양분을 흡수하는 뭐 그런 형태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듯이 끈끈이 주걱 하면은 이름 주걱 모양이 들어갔죠. 이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충식물 중 하나인데 모양이 주걱이에요. 네. 네, 그래서 끈끈이 주걱. 그러니까 잎이 뿌리에서 뭉쳐서 나고 둥근 모양으로 밑에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좁아져 갖고 잎자루로 되어 주걱처럼 생겼는데 잎의 앞면과 가장자리에 붉은색의 긴 선모가 있고 잎자루 밑에 쪽에 갈색 긴 털이 있는데 여기서 벌레를 잡아요. 작은 벌레들이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딱 달라붙게 되면 도망 못 가고 그냥 거기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기도 작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붉은 그 털, 긴 털에 이제 벌레들이 이제 붙잡히는 거죠. 붙는 거죠. 잎과 줄기나 꽃, 뿌리 같은 게 모두 약용으로 쓰이는데 어디에 효용이 있는지 저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딱 정확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그렇구나. 네. 잎이 뿌리에서 밀생을 하고 땅 위로 이렇게 퍼지는데 긴 타원형이랑 좁은 그 난형 계란 모양. 예, 예. 네네. 그리고 가장자리는 밋밋해요. 양면에 선모가 있는데 거기에서 점액을 분비하고 벌레를 잡아요. 벌레잡이 제비꽃의 끈끈한 액은 아주 강해서 벌레가 잘 도망가지 못하거든요. 끈끈이 액이 벌레를 붙잡고 있으면 30분쯤 후에 강한 산성의 소화액이 나와서 와, 네. 바로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때 조금 말려있는 잎은 소화액이 가운데로 고여서 소화가 빨리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얘한테 붙잡혀도 좀 무섭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딱 달라붙었는데 30분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 막 어떻게 좀 도망가려고 파닥파닥 하다가 어떡하죠? 막 상상하지 감정이입이 맙시다. 되네요. 네네. 상상하지 맙시다. 그렇죠. 얘도 또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꽃은 밝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암행어사 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할까? 네. 네.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꽃줄기 끝에 한 송이씩 달리는데 제비꽃 닮았어요. 색깔도 그러고 그래서 벌레잡이 제비꽃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겠죠? 네. 그 외에 식충식물답지 않게 공중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종이 있는데 달링토니아라고 있어요. 뭐 코브라 릴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코브라 릴리 하면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코브라인가요? 코브라 뱀이니까. 뱀처럼. 네네. 아까 끈끈이 주걱은 주걱 모양이어서 네, 이렇게 네. 이름을 붙였다면 얘도 코브라 릴리? 그러면 뱀처럼 뱀 머리, 생겼나요? 뱀 머리처럼 생겨서
그 부풀어 오른 잎은 아래쪽으로 살짝 말려 있고 잎의 안쪽에 관 비슷한 공간을 형성해서 둥글게 말린 잎 아래쪽에 구멍으로 곤충이 들어가게 유인한 다음에 곤충 잎의 아래쪽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키우기는 매우 어려워요. 흙이 항상 차가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견디기 힘든 품종. 그러니까 관리하려면은 애매하겠네요. 냉방비가 엄청나겠죠. 근데 위에는 또 건조해야 되고 흙은 그렇죠. 차가워야 되고. 아. 그러면서 빛을 많이 요구해요. 아, 이렇게 까다롭죠.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식지가 일조량이 많고 그 계곡지대 근처가 그렇다고 합니다.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우린 일단 패스합시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벌레를 먹는 잎과 벌레를 먹지 않는 잎이 두 종류가 또 있는데요. 세팔로투스라고 있어요. 근데 벌레를 먹는 포충엽은 네펜데스처럼 안이 비어 있고 벌레를 먹지 않는 비포충엽은 납작해요. 식충 식물답지 않게 공중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종이에 얘도 드로소필름이라고. 드로소필름은요, 분갈이하면 좀 충격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가 힘들고 여름철에 습한 공기를 또 싫어해서 관리하기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추천하지는 않고요. 식충 식물이란 게 원래 습도와 햇빛만 신경 쓰면 기르기가 그렇게 힘든 종류는 아닌데. 그렇죠. 뭐 영양분이 풍부하지 않아도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충을 하니까. 네, 보충을 또 만약에 그러니까 원예용으로 기른다 하면은 뭐 식물을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지 않아도 우리가 보충을 해주면은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식물과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제 상태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식충 식물은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또한 해충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가 벌레를 잡아먹는데 그쵸. 감히 그 벌레, 어떤 그쵸. 벌레가? 근데 네. 식충 식물도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해충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뿌리파리. 뿌리파리가 뭔가요? 날파리 같이 생겼는데 아주 작은 파리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꽃집 같은 데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작은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그게 뿌리파리거든요. 그 뿌리파리는 온실 내에서 성충이 4월의 중순쯤에 증가를 해서 5월 하순부터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름에 또 다시 적어지거든요. 더우니까. 그러다가 가을에 다시 증가를 해요. 9월, 10월에 발생이 또 다시 많아져요. 20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시설 하우스에서 한 월 2회 정도 발생을 하는데 어둡고 습하고 잡초 많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목본과보다 초본과에 아무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피해를 많이 입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식충 식물이면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인데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못 잡아먹나요? 너무 작아서? 아니요. 뿌리파리도 잡아먹어요. 네. 잡아먹는데 이제 그 애벌레가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가는 거죠. 근데 그 애벌레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네, 너무 작아서 실보다도 작아서 돋보기를 대고 봐야 겨우겨우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좀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충 식물한테 벌레가 잡아먹히려면 어쨌든 위로 날아다니든지 지나가든지 뿌리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뿌리 밑에서 못 잡아먹죠. 주머니에 빠질 일도 없죠. 그다음에 잎에 닿을 일도 없죠. 그렇잖아요? 신기하네요. 왠지 식충 식물하면 벌레들이 진짜 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 식충식물에도 해충 피해가 있다는 게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오기 전에 식충식물 키워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다양한 식충식물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인사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어쿠르브 봄이 와 듣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본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웃어봐. 웃는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걸. 내 말 앞에 손살에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의 햇살이잖니. 밤새도 눈 빨개져도 난 좋았어.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 혹시 중간에 끊길까봐 재미있는 얘길 달달 외고 준비한 게 달로 나가 연습도 했었지. 널 떠난 사람이 잊을 수 있다면, 널 울린 사람 걷어낼 수 있다면, 광대라도 좋아 바보가 된다 해도 너만 기쁘면 그보다 더한 것도 나. 누군가 내게 네 사랑과 행복 중 하나만 고르라면, 택하라면 하지만 소리도 없이 언제나 난 네 행복이고 싶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남자니까 우는 건 아픈 건 내가 할게. 널 웃어줘. 가끔 날 보며 웃는 널 보면서 나를 사랑한단 착각을 하나봐. 아니 지금은 아니라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가슴으로 너를 향해 주문도 건나봐. 그 꿈에서 또 깨면 쓸쓸해도 널 볼수록 더 가슴이 미어져도 뒤돌아서 눈물 삼키고 삼켜내도 너를 몰랐던 그날들보다 괜찮아. 널 위해 할 수 있는 게 참 없잖니. 사랑을 받는 일도 하는 일도 그게 나를 또 얼마나 미치게 하는 건지 네가 알까. 근데 몰라도 돼 부탁 하나 말할게. 널 웃게 만드는 일만 허락해줘. 우는 건 아픈 건 내가 할게. 넌 웃어줘.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오네요. 그대의 향기를 닮은 포근한 햇살이란 이불을 덮어. 기나긴 겨울이 지나 오늘의 꽃이 피는 날, 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나요? 벚꽃이 춤을 추는 어느 봄날에 모든 게 될 것만 같아. 거리엔 많은 사람들. 봄이 가기 전에 그대와 노래를
바람이 불고 조용히 스쳐보는 그대의 손등 아마도 우리 여기서 제일 어울려 솜사탕 같은 그대 목소리 말하고 싶죠 이제는 시간이 없어 오늘도 고백하는 연극을 혼자서 상상해